천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 시나리오 작가가 영화 대상 시상식 날 사라졌다. 스릴러의 외피를 두른 심리 드라마, 관객의 심장을 때리는 연극 도둑 맞은 책. 더욱 치밀하고 탄탄한 구조로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온 연극 도둑 맞은 책이 2017년 다시 한번 막을 올립니다. 연극 필로우맨, 날 보러 와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김종욱 찾기 등을 연출한 변정주 감독의 연출과 영화 아란 장풍 대작전의 각본, 영화 미스터 주부 퀴즈왕과 뱀파이어 검사 시즌2를 연출한 유선동 작가의 시나리오. 연극 도둑 맞은 책은 충무 아트센터 소극장 블루에서 10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공연합니다. 본 방송 중 내용은 출연 한의사의 임상 경험에 따른 개인적 의견임을 밝힙니다. 또한 본 방송 중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원장님, 지난 시간에 이 홍삼이 잘 맞는 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잘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겠다고 2부를 이제 약속하셨는데 네. 이 방송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 홍삼이 잘 맞지 않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진료하시면서 홍삼 부작용이 나타나는 환자들을 보신 경우가 있나요? 저는 좀 특히 많이 본 편이에요. 아, 네. 왜냐하면은 그 자가면역 질환, 면역력이 너무 항진돼 가지고 오는 네.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삼이 안 맞는 분들이 대부분 걸리는 병이에요. 네. 제가 진료하는 질환이. 그러다 보니까 홍삼 먹고 안 좋았던 분들만 제 환자분들인 경우가 많죠. 좋으면 오실 리가 없겠네요. 예, 아마 전국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 중에서 네. 홍삼 부작용을 아마 제가 그래도 꽤 많이 본 편에 속할 겁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이 너무 올라간 질환을 전문 진료하다 보니까 그래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홍삼을 먹으면 안 좋으니까 네. 그분들이 저한테 오시다 보니까 부작용 경험한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삼이든 다른 어떤 약물이건 간에요. 어떤 약재를 단독으로 이렇게 한 가지를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요. 몸에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면서 네. 반대로 원치 않는 부작용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전 진료를 통해서 환자분들 네. 보면서 너무나 이제 자주 경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한 가지 약재를 복용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네. 명의예요. 사실 명의. 한의사도요. 딱 어떤 한 가지 물질로 네. 그 환자를 딱 치료한다. 이 사람에게는 요거다. 딱 한 가지로 만약에 딱 한다면은 진짜 명이에요. 그 사실 그런 광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죠? 이 약 딱 이거다 해가지고 이 질병 이걸로 치료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게 임팩트가 그래도 딱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홍삼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단기간 복용하는 거 한 가지 약재로 된 거 네. 이게 잘 맞으면은 괜찮은데 장기 복용 시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좀 체질도 좀 변하지 않나요? 사람들이? 변하고요. 네. 그리고 약을 먹다가 홍삼을 아까 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전편에서 홍삼은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 맞다. 네. 그리고 손발이 차가운 분에게 맞다. 소음인계통에 몸 차가운 분들에게 맞다. 그 이유는 홍삼은 인삼을 이렇게 찌면서 만들다 보니까 따뜻해진다 성질이. 예. 홍삼은 열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전신형 스틸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건 그래요? 이건 류마티스 질환 중 하나인데요. 네네. 열이 나요. 고열이. 그러면서 피부에 두드러기 발진이 올라오고요. 그러면서 관절이 아픈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 환자분이 찾아오고 있어요. 스틸병 환자분. 이 윤종신 씨가 앓고 있는 건 다른 거죠? 그분은 자가면역 질환 중에서 장 쪽에 염증이 오는 크론병이죠. 크론병. 비슷해요. 이름이 좀 비슷한데 그러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스틸병이고 네네. 윤종신 씨 같은 경우는 크론병. 네.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윤종신 씨 같은 경우도요. 그분도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네. 홍삼이 안 맞는 타입이죠. 그러겠네요. 그분이 내성적으로 보이세요? 어떻게 보이세요? 예. 그분이 노래 감성 이런 거 네. 되게 좋잖아요. 네. 그 발라드 감성. 그러니까요. 근데 평상시 그 방송에서 말씀하시고 보면은 목소리 자체가 아유,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밝다고 할까요? 네네. 좀 약간 깐죽대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게 참 재밌는 분인데 그런 분 드시면 안 되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론병, 자가면역 질환, 네. 염증이 너무 과도해져서 오는 질환이에요. 장의 염증이. 그러다 보니까 홍삼 먹어서 면역력을 올리면 장의 염증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안 맞는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스틸병. 스틸병인데 이분이 1년 동안 홍삼을 드셨다 그랬어요.
이분이 1년이 지나면서 피부에 두드러기 나오고요. 어. 두통에 어지럼증, 고열 발생하면서 관절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1년이나 드셨네요. 예. 그래도. 1년 동안 꾸준히 먹었어요. 어.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네네. 몸에 열이 어느 정도 누적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확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아하. 어느 역치를 넘어서면. 그러니까 홍삼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증상이 발생되면서 아 내가 더 심해졌구나라는 걸 1년 지난 시점에야 깨닫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 환자분은 루푸스라는 자가면역 질환인데요. 이것도 면역이 너무 항진돼서 오는 병인데 발진, 탈모, 혈관의 염증, 체중 감소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자가면역 질환인데 이분이 루푸스 여성분인데 면역이 항진된 분이잖아요. 네. 근데 면역을 올려주는 홍삼 진액을 매일 한 병씩 마시다가 아. 루푸스가 처음 발병한 게 홍삼 먹다가 처음 발병했어요. 그래요. 극단적인 경우죠. 루푸스라는 건요 면역이 너무 항진돼서 생기는 병인데 아. 이분은 홍삼 때문에 루푸스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홍삼을 먹는 중에 어쨌든 간에 네. 루푸스가 처음 확 올라왔어요. 아. 증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촉매제가 됐을 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분은 최경주 선수가 홍삼 광고할 때 그분이 최경주 선수를 되게 좋아했대요. 아. 근데 최경주 선수가 홍삼 모델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몇 년 전에. 그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분이 광고하니까 그분 힘 좋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롯데의 송순준 선수 같은 느낌의 정말 천하장사. 천하장사, 스타일이죠. 이제 지치지 않는 어떤 예. 스태미나 느낌의 얼굴, 체력, 네. 그분 최경주 선수인데 그분이 딱 골프 스윙 막 딱 시원하게 날리면서 홍삼 좋다고 딱 광고하면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꽂히는 거예요, 마음에. 하트 뿅뿅이죠. 예. 아유, 뭐. 그래가지고 이 홍삼을 먹기 시작했대요. 네. 너무 그게 마음에 꽂혀가지고. 근데 이분은 홍삼 먹기 전부터 몸에 열이 많다고 본인이 느꼈어요. 본인이. 그리고 그럼- 한약 중에 공진단이라고 하는 약인데 이거 녹용이 들어간 건데 예. 요거만 먹어도 몸에 발진이 올라온다고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런 분이 몸에 열이 있었는데 홍삼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루푸스가 생긴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큰 병으로 연결되는 촉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예, 몸에 열이 있는 분들은 안 맞다. 네. 예, 그리고 몸이 찬 분들, 손발이 찬 분들도 얼굴과 심장 쪽에만 열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면역력이 너무 과항진데도 그렇죠. 상체로 열이 다 몰려가지고 손발이 찬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홍삼 먹으면 속기 쉽죠. 홍삼 아. 먹기가 쉬워요. 손발이 차니까 네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을 듣고 계십니다. 자가용은 팟빵에서 청취하실 수 있으며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의 내 사랑 류마티스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세원과 류마지기의 자가용은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1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홍삼을 복용하는 중에 어떤 질병이 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정말 나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홍삼 복용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좀 부작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증상들이 좀 있나요? 예. 쉽게 좀 파악할 수 있는 증상들. 일단 열이 좀 뻗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가슴하고 머리가 답답해지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두통이 생기죠. 그다음은 네네. 두통이 심해지면 어지럽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혈압을 재보면 실제로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피부로 열이 올라오니까 두드러기 발진이 생기고요. 알러지처럼. 그리고 심장에서 부담이 걸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네. 그러면서 눈으로 열이 오르니까 눈이 충혈되고 눈이 시리거나 눈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시력이 떨어져요. 열이 너무 올라가면 시력이 떨어져요. 우리가요. 양파를 생양파로 너무 오래 많이 과용하잖아요. 네네. 눈물 나잖아요, 양파. 예. 그 다음은 시력이 떨어져요. 눈이 진짜로 침침해져요. 그러니까 생양파를 꾸준히 오래 먹게 되면은 네. 눈 시력 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생양파 어. 눈으로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홍삼이 또 뭐가 있냐면 위로 열이 올라오니까 다리는 가늘어져요. 허벅지가 가늘어져요. 그래요? 예, 열이 위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아. 밑에가 빠져요. 하체는 오히려 예. 위로 압력이 걸려서 무릎이 아파지고 관절이 아파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홍삼은 열을 위로 올린다. 심장하고 머리 쪽으로 열을 올린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약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불면증이신 분들은 홍삼 먹으면 각성이 돼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허. 특히 그 40, 50대 갱년기 여성분들 홍삼 복용 시에요. 열이 덧뻗쳐 올라요. 그래서 요즘 홍삼 회사에서 새로운 거 나왔더라고요. 이제 네. 하도 홍삼 먹으면 열 나는 갱년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성분들 갱년기에 먹는 제품이 따로 나왔어요. 이제 이제 홍삼은 아닌데. 홍삼은 아니고 다른 거.
다른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남편 걸 사러 왔다가 내 것도 사야지 하는데 홍삼은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이거다. 예. 그런 게 이제 홍삼을 먹으면 갱년기 여성분들이 열이 뻗치기 때문에 네네.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나온 게 틱장애, ADHD 이런 주의력 산만한 어린이들 있죠. 네네. 홍삼 먹으면은 열이 머리로 덮어쳐가지고 더 산만해지고요. 네.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 뜨거운 사람 열이 있다 보니까 홍삼 먹으면 손발이 더 뜨거워져요.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잠 못 잔다고 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불 속에서 못 집어넣고 네네. 이런 분들도 홍삼 먹으면 발바닥이 더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두피에 건선, 지루성 두피, 비듬 심한 분들요. 네네. 건조하고 막 뾰루지 잘 나고 건선처럼 막 허는 분들 있어요. 얼굴 여드름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홍삼으로 악화됩니다. 네. 홍삼 먹으면 열이 뻗쳐가지고요. 그리고 화병이 심한 분들 너무 오랫동안 극도로 스트레스 받은 분들은 홍삼 먹으면 심해져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 있는 분들 홍삼 안 맞고요. 홍삼 먹고 코피 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 부작용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이런 부작용 정말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언론이나 보도를 보면 사실 홍삼 부작용에 대한 발표는 거의 좀 잘 안 나타나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거대 제약회사, 네. 전 세계에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거대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약품들이나 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이 이렇게 주관하고 있는 어떤 홍삼을 비롯해서 이런 건요 언론에서요 팩트 보도를 못해요. 왜? 광고 안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거 그 굉장히 사회에 돌아간 거랑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네. 대기업을 까면은 그 언론사에 광고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요건 이제 제가 추정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예, 제 추정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지금 홍삼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홍삼 나쁘다는 부작용 거의 보도된 적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근데 홍삼이 뭐가 좋다 네. 이런 보도는 9시 뉴스에도 나온 거 봤어요. 예. 광고에서 얘기하는 홍삼은 인삼의 열을 다 빼서 모든 체질에 담았다. 네. 이거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임상에서 체험한 결과는 네.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그 인삼 홍삼이 열을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제목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길래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하게 의심이 들어요. 홍삼 회사에서 네. 스폰이라 그러죠. 논문을 쓰는 대가로 어떤 돈을 받고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의학계는요. 비일비재하죠. 비일비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요.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네네. 골다공증 약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약들도요. 대기업 다국적 네. 제약회사에서 그 스폰을 한단 말이에요. 논문을 쓰면은 돈을 대줘요. 네. 악어와 악어의 관계처럼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지 않으면은 이런 거에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홍삼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논문도 있어요. 홍삼을 쥐한테 투여한 논문인데 홍삼을 먹인 쥐하고 네. 홍삼을 먹이지 않은 쥐하고 실험한 논문이에요. 홍삼을 복용한 쥐는 눈에서 눈곱이 배출량이 늘어요. 오. 눈에 열이 오르니까 아까 네. 제가 눈 말씀드렸죠. 충혈되고 네네. 눈물 나는 거. 눈에 열이 오르니까 쥐의 눈물 분비량이 증가해요. 홍삼을 먹으면. 오. 그리고 홍삼을 복용한 쥐는 항문에다가 온도를 재보니까 직장 온도를 재보니까 체온이 올라가요. 예? 홍삼은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이런 논문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기업 스폰을 받은 걸로 강력히 추정되는 그 논문은 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논문을 내서 발표를 언론에다가 보도를 하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 논문 발표도 사실 일반인들이 사실 구분하기 힘들어요. 네. 논문도요. 저처럼 네. 스폰을 받지 않는 저는 아무런 스폰을 받지 않는 네. 개인 의료인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제가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논문 발표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 어떤 약이 류마티스에 효과가 있는 걸로 좀 논문을 써달라. 그럼 저는 논문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실험도 진짜 그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속이기 쉬운 겁니다. 완전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쉬워요. 네. 논문이란 게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은 데이터를 제시해주는 근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렇게 또 대중들을 네네. 쉽게 속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또 속이는 무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까 홍삼 복용한 그 쥐, 네네. 그 실험에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어요. 아, 예. 홍삼을 먹은 쥐의 침샘에서 침 분비량이 수분이 많이 없어진다는 예, 얘기예요. 구강 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홍삼 먹으면 입이 더 쩍쩍 말라질 수 있고 아, 눈도 건조해질 수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안구 건조 있는 분들도 아, 홍삼 먹으면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킨다.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이건 예외가 없어요. 질 좋은 홍삼, 네. 정말 좋은 홍삼은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몸에 생체 반응이 나타나요. 건강기능식품 그 부작용에 대한 보고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었어요. 네. 건강기능식품 복용한 사람 중에서 67.3%가 부작용을 경험했는데요. 그 조사에서요. 네. 그중 상당수가 대부분 홍삼이에요. 아,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에 부작용 보고 그 응답 설문에서 네. 67.3%가 부작용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67.3% 분들이 대부분 홍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삼을 그렇게 많이 드시기도 하니까 수치가 좀 높기도 그렇죠. 할 텐데. 네. 제일 많이 팔리고 그렇죠. 제일 많이 먹고 또 제일 오래 꾸준히 먹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제일 경험한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네. 예. 참 이런 이게 홍삼에 맞지 않는 분들이 느끼시는 부작용이 이렇게 참 많은데요. 일단 몸에 열이 많다라는 것은 홍삼을 드시지 말아야 한다는 뭐 당연한 그런 어떤 근거일 것 같은데.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몸이 차가운 사람이 홍삼을 먹는다. 네. 이번 시간에는 몸에 열이 많은 분은 홍삼을 먹으면 안 된다. 네. 이래서 지난 편과 오늘 이 시간 편을 네. 같이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만 들으면 나는 안 맞나 보다 이렇게 되고 예. 지난 시간 거만 들으면 나는 홍삼 맞네 이렇게 됩니다. 네네. 홍삼과 전혀 이익 관련이 되지 않는 저 같은 한의사가 얘기하는 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네. 꼭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홍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한의사거든요. 건강 요정이시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몸의 열이 이 객관성이 지금 이게 전달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되게 진솔하게 말씀드린 건데 홍삼에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전 자꾸 요정이 말하는 걸로 들려가지고요. 네. 그리고 몸이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이 네. 몸에 열이 많고 뜨거운 사람이 홍삼을 복용하면 정신적으로 일단 과잉 흥분되고요. 아, 뭐 두통, 머리 아까 어지러운 거 말씀드렸죠. 피부 발진 나타나거나 눈 충혈되거나 네. 이게 보면은요 인삼은요 원래 태생이요 햇빛을 싫어하고 바람을 싫어해요. 아, 햇빛을 싫어하는데 인삼이라는 게 원래 태생적으로 햇빛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햇빛에 노출되면은 3시간을 넘지 못하고 축 늘어집니다. 예. 삼이라는 게. 왜 햇빛에 맥을 못 추느냐. 열이 많은 상태라서 햇빛에 열을 더 쬐면요 오. 축 처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열이 많다 보니까 햇빛에 몇 시간 노출되면은 삼이 축 늘어지는 거예요. 태생 자체가 열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약재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구 건조, 구강 건조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얼굴에 여드름 있는 분들 많고요. 두피, 건선, 탈모, 머리 두피 열로 인해서 탈모 많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루성 두피나 탈모, 이런 건조한 증상,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 홍삼의 열이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홍삼은 삼을 쪄서 부작용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홍삼에는 삼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사람 몸에 들어오면 그 열이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네. 참 요즘 뭐 술도 많이 드시고 뭐 그런 분들이 또 홍삼 드신다고 하는데 말려야겠네요 무조건.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차라리 홍삼보다요 예. 칡이나 아하. 헛개나무나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군뱅이, 네. 예, 군뱅이, 제조라고 하는 군뱅이가 차라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성장기 아이들은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엄청 뛰어다니기 좋아하고 예. 뭐 이런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은 좀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애들 보약을 쓸 때 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홍삼을 쓰더라도 네. 배합이 좀 돼야 돼요. 배합이 홍삼의 열이 뻗치지 않도록.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배합이 돼서 투여가 돼야지 애들은 홍삼을 잘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군요. 애들은 홍삼 먹이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주의력이 산만해지는지 애가 답답해하거나 숨차는지 열이 뻗쳐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고열이 나서 응급실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이들은 네네. 이런 열이 많은 아이들은 홍삼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축 처져 있고 손발도 완전히 차고 고열 잘 나지 않고 네네. 소음인 계통에 창백하고 밥 먹는 애들 이런 애들은 홍삼이 맞을 수 있지만 열이 있는 아이들은 안 맞다. 아. 예. 그 면역력을 홍삼에서는 가장 뭐 또 강조를 하잖아요. 이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홍삼 드시는 분들 꽤 많으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런 분들 이 조심해야 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이 홍삼인데요. 네. 면역 과잉으로 나타난 질환은 홍삼이 안 맞는 거예요. 아. 어떤 거냐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스틸병, 피부경화증 네네. 이런 자가면역 질환은
면역이 과항진돼서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면역 과항진 상태에서 면역을 더 올려주는 홍삼을 먹으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환만 치료하다 보니까 네. 홍삼 부작용 환자분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광고 보고 네. 믿고 이렇게 드셨던 건데 몸에 좋으려고 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럼요. 자기 몸 나빠지려고 뭐 드신 분은 없어요. 네.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뭐 좋다 그러면은 내 몸 좋아지려고 드시는 거지 네. 나빠지려고 드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병까지 생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면역 상태가 너무 과항진되어 있는 분들은 홍삼 복용 시에 면역계 폭발 현상이 나타나면서 발병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큰 병이. 네. 그러니까 홍삼은 건강에는 식품이지만은 약으로 보셔야 돼요. 아, 약으로. 그러니까 약은 적절하게 적정량을 적정한 기간 동안 복용을 해야 됩니다. 홍삼이 역치가 있어요. 열이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쭉쭉 올라가고 네. 면역력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더 이상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건 전문가 판단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확 올려주고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식욕도 좋아지게 하고 체력도 좋아지게 하고 홍삼이란 잘 사용하면 좋은 약인데 정확한 판단이 좀 필요하고요. 적절하게 복용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너무 모든 사람에게 체질 상관없이 장기간 이루어지다가 결국 심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그만 드시게 되는 건데 미리 좀 이게 판단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가용 지난 시간과 오늘 네. 시간 꼭 보건복지부 170kg 전문의 한의사가 얘기해 드린 말씀드린 이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홍삼이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부작용을 유발하고 새로운 병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아,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적응증인 분들에게는 좋은 보약이 될 수도 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까운 한의원에 한의사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좀 자문을 구하시면은 예. 홍삼 복용하는 그 방법이나 기간 이런 것 좀 자문 구하시면 더 정확하게 드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본인이 드신 음식, 본인이 드신 건강 식품도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잘 알고 본인이 잘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건강에 대한 모든 것 김세원과 류마지게 자가요. 지난 시간에는 홍삼이 잘 맞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홍삼이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지난 시간 내용과 오늘 내용을 잘 함께 들어주시고 정확하게 홍삼을 잘 섭취하셔서 건강에 좀 더 한 걸음 더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뷰차기는 류마티즘 분야 스타 한의사 yeah. 함께하는 MC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아나운서 김세원, 현직 한의사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 팟캐스트 자가용. 자가용은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듬뿍 담아서 청취자들의 건강에 도움되는 방송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좋은 방송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잊지 마시고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좋은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는 방송 김세원 류마지기의 자가용입니다.